예, 반갑습니다. 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성효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세 조직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것들은 합금 원소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카본부터 시작해서 포스포러스, 설퍼, 그 다음에 나이오비움, 타이타늄, 바나듐, 카파, 보론, 몰리브데늄, 크로미움, 바나듐 이런 여러 가지 합금 원소들이 미세 조직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다루지 않은 여러 다른 합금 원소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주기율표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대표적인 원소들을 알려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합금 원소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미세 조직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세 조직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세기 초에 철강을 공부하는 그 연구자들이 하나의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스테나이트라고 하는 것은 오스텐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것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윌리엄 챈들러 로버트 오스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오스테나이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843년에서 이제 1900년 초까지니까 대략적으로 요때는 이제 19세기 정도가 되겠고, 이 이후의 이야기가 20세기 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테나이트라는 건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 오스테나이트를 천천히 냉각시키면 펄라이트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빠르게 냉각시키면은 이 마르텐사이트라고 하는 것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TTT를 배웠기 때문에 펄라이트와 이 마르텐사이트 사이에는 베이나이트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나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처음에는 베이나이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알고 있었던 거는 펄라이트는 이런 FE3C 모양이가 라멜라 구조를 이루고 있는 이런 것 잘 알 수가 있는데, 또 마르텐사이트라는 건 또 이 레스 구조를 이루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겠는데, 그 사이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공석과 그 다음에 공정에 대해서 잘 살펴봤었는데, 예를 들자면은 이 공석에서는 이 파란색 점이죠. 파란색 점에서 나와 있는 거는 유텍토이드죠. 공석이라고 하는 거는 요때 나오는 거 우리가 주로 이 스틸이 만들어지고 요때 만들어지는 조직이 펄라이트가 되겠고요. 이 공정으로 가게 되면은 이때는 주로 캐스트 아이언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앞에서의 만약에 이 공석이다라고 하면은 이 스틸 이런 게 주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정이다라고 하면은 주로 캐스트 아이언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정에서 이 공석에서의 반응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솔리드 하나가 솔리드 두 개가 되는 공정이죠. 근데 이제 공정에서는 리퀴드 하나가 솔리드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결국엔 솔리드 두 개가 되는 건 똑같은 건데요. 자, 여기에서는 이 공석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거를 이제 펄라이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공정에서 나오는 이런 조직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레데브라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조직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중간에 우리가 이제 펄라이트와 마르텐사이트 사이에 있는 조직을 잘 모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사실 베이나이트라는 답은 알고 있는데, 이 베이나이트가 어떤 식으로 발견된 것인지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30년으로 가서 1930년 요때 이 데이븐포트와 베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데이븐포트와 베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 오른쪽에 나오는 요러한 형태의 미세 조직을 발견했습니다. 보니까 이게 펄라이트도 아니고, 펄라이트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쭈뼛쭈뼛한 모양들을 가지고 있고요. 마르텐사이트라고 하기에는 그런 경도가 나오지 않고 또 마르텐사이트랑은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거를 뭔가 에시큘러, 침상형이다 일단은. 그래서 뭔가 침상형, 에시큘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침상형이라는 거죠. 침상형이고 그 다음에 dark etching aggregate. 그래서 뭔가 검은색으로 검게 애칭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처음에 이게 잘 모르니까 뭔가 마르텐사이트 그런 게 아닐까라고 해서 마르텐사이트 트루스타이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마르텐사이트 같은 뭐 어떤 트루스타이트라고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요, 1934년,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이때 되게 되면은 이 연구자들이 이것의 이름을 메이나이트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 메이나이트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이유는 이 베인이라는 사람, honor of colleague 이시 베인, 이 베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honor해서,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힙합 같은 거, 힙합을 좋아하신다면 뭐 샤라웃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honor 해가지고 베인의 이름을 붙여서 베이나이트라고 붙여준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오스테나이트도 오스텐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붙어서 오스테나이트 된 거고요. 마르텐사이트도 마르텐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마르텐사이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름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새로운 조직을 개발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름 뒤에 무슨 나이트 이런 식으로 아이트 이런 식으로 붙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페라이트는요, 뭐 그거는 페라라는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거는 페로스라고 하는 게 자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페라이트는 이제 자성이다, 자석에 붙는다라고 해서 페라이트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메이나이트라고 이름을 붙여주긴 했는데, 근데 이 메이나이트라는 게 이게 바로 뭐 사용되진 않았어요. Didn't use immediately, even Bain and his co-workers. 그래서 베인도 약간 부끄러웠는지 이걸 사용하지 못했고, 그의 동료들도 이거를 이거 무조건 베이나이트로 하자라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구가 받아들여지려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 서포트하는 그런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1936년으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1936년으로 와서 비엘라, 굴리시, 그다음 베인 계속 나오죠. 그래서 계속 뭐라고 하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또 이제 이름 붙이기 애매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unnamed, 아직 이름 없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dark etching, 뭔가 검은색으로 애칭됐긴 하고 acicular aggregate, 뭔가 침상형으로 나오긴 하는데 somewhat similar to 마르텐사이트, 뭔가 마르텐사이트랑 비슷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 친구들 중에 호잇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이거는 호잇이라는 사람이 뭐라 했냐면 이거 베이나이트예요. 베이나이트로 부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것들이 논문을 통해서도 발표가 되고 뭐 학회에서도 이야기하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죠. 1939년에 네이븐포트라는 사람이 또 뭐라고 하냐면은 rapid etching 에시큘러 스트럭처, 굉장히 빨리 애칭되는 뭔가 에시큘러 스트럭처를 가지는 겁니다. 침상형 구조를 가지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고 그리고 뭐 이거 베이나이트입니다. 베이나이트라는 이 용어를 사람들이 계속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걸 인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명칭이 되는 거죠. 1940년에 그레닝거랑 토리아노가 또 오스템퍼링 스트럭처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결국에 나중에 스미스와 멜, 아론손, 웰스, 얼바인, 피커링, 그다음 바데시아 같은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 이름이 뭐가 된 거죠? 바로 여기 나온 이 베이나이트가 된 겁니다. 베이나이트. 그래서 베이나이트라는 이름을 갖게 된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TTT를 배웠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위쪽은 펄라이트고 이쪽은 뭐 베이나이트고 이쪽은 마르텐사이트잖아요.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베이나이트라는 이름을 붙이는 데만 해도 지금 나와 있는 것만 해도 벌써 한 10년 가까이, 10년 이상, 20년 가까운 그런 세월이 소요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할 때 지금 잘 안 된다고 빨리 포기하지 말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유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베이나이트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근데 베이나이트가 왜 이제 각광을 받게 되냐면 바로 이 라인 파이프 스틸 때문이거든요. 라인 파이프 스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라인 파이프 스틸은 이 밑에 지도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아시아 오일 가스 파이프라인에서 빨간색 선 있죠. 이게 다 파이프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부산에서 서울에서 부산 간다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파이프라인의 길이는 어떻습니까? 한반도의 길이와 비교가 안 되죠. 이렇게 많은 파이프라인들이 원유나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그러한 라인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 태양열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있지만 당연히 천연가스 같은 이런 에너지들 또한 그런 이 친환경적인 에너지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중요하다는 거. 알래스카죠. 알래스카 오른쪽에 있는 게. 알래스카에서 이렇게 긴 라인을 뽑아줘야 됩니다. 자, 왜냐면은 여기 원유나 천연가스가 있을 때 이런 파이프라인이 없으면 이걸 기차로 운반할 수도 없고요. 배로 운반할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라인, 밑에 보이는 것처럼 파이프라인을 깔아줘야 됩니다. 파이프라인을 깔았을 때 이 굉장히 긴 거리를 운송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엄청나게 높은 압력이 걸릴 겁니다. 그럼 엄청나게 높은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high strength, 이 고강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강도가 높아야만 그 엄청난 압력에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 기준을 보면요. 항복 강도가 적어도 한 690메가파스칼 이상, 그 다음에 인장 강도는 한 770메가파스칼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라인 파이프의 기준에 X 60이니 70, 80, 90, 100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항복 강도가 어느 정도냐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690만 한다 하더라도 API 라인 파이프 기준으로 따지면은 이게 한 거의 X 한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강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겁니다. 또 중요한 거는 high toughness at the low temperature. 그래서 이 저온에서의 고인성이 중요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알래스카라는 이 지방, 어떤 지방입니까? 굉장히 추운 지방이죠. 그러니까는 이 추운 온도, 낮은 온도에서 버텨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지금 나와 있는 여기 영역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추운 영역이죠. 시베리아죠. 시베리아에서도 버텨줘야 되기 때문에 이 온도가 어느 정도, ductile to brittle transition temperature가 적어도 영하 40도 정도까지는 버텨줘야만 여기에서의 이 극한, 이 혹한을 견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소 영하 40도까지는 덕타일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도록 하자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고강도와 고인성을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도가 높아지면은 인성이 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흔한 예로 마르텐사이트 같은 거죠. 마르텐사이트를 만들면 강도는 굉장히 높아지지만 인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세조직 설계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조직의 어떤 그 정의를 같이 보시겠는데 여기에서 이 미세조직 정의는 API 라인 파이프 강에서의 미세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인 파이프 강은 대부분
페라이트 베이스 또는 베이나이트 베이스, 마르텐사이트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공부했었던 실제로 그 펄라이트나 폴리고날 페라이트 같은 것들은 크게 사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조직들은 강도가 낮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순서대로 봤을 때, 자, 우리가 이런 뭐 폴리고날 페라이트, 그 다음에 에시큘라 페라이트, 그래뉼라 베이나이트, 베이나이틱 페라이트, 마르텐사이트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미세 조직을 이제 우리가 세팅을 해놨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게 순서가 2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칠판을 또 활용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보통 이제 2가지 기준을 쓰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냉각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냉각 속도라고 하는 기준,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여러분들이 이게 냉각 속도는 여러분들 CCT에서 배웠던 거죠, 그죠? CCT 다이아그램에서 배웠던 얼마나 빨리 냉각시키느냐. 냉각 속도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만약에 빨리 냉각시키면 예를 들자면요, 뭐 마르텐사이트가 만들어지겠죠. 극단적으로 천천히 냉각시키면은 폴리고날 페라이트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이 사이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 이 사이는 뭐 에시큘라 페라이트, 그다음에 그래뉼라 베이나이트, 그다음에 베이나이틱 페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냉각 속도에 따라서 이런 미세 조직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개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념은요, 냉각 온도, 냉각 시작 및 냉각 종료 온도 정도, 냉각 종료 온도가 중요하죠, 사실은. 자,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이 위쪽으로 요 Y축이 뭐냐면은 온도입니다. 템퍼러처. 이렇게 하면 안 보일 텐데. 자, 잠시만요. 자, 그래프를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이 Y축이 온도, temperature. 자, 그 다음에 X축이 time, 시간. 그럼 결국 제가 그리고자 하는 거는 CCT를 그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걸 그릴 수 있냐면은 처음에 맨 처음 온도를 높이거든요. 그래서 이 온도를 높여서 이 온도를 높이는 걸 우리가 리히팅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오세나이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처음에 오세나이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 홀딩을 하겠죠. 그럼 이때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오세나이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온도는 오세나이트 생성이 돼야 되니까 뭐 한 1000도에서 한 1200도 정도, 한 뭐 1시간 정도 놔두면 충분히 되겠죠. 놔둔 다음에 이때 이제부터 뭘 하냐면은 요렇게 돼, 요런 과정 우리가 아변이라는 거, 아변은 이제 하게 되면은 이 판재를 만드는 거죠. 원래는 아변하기 전에는 어떤 이러한 인곳의 형태였는데 아변을 하고 나면은 이게 얇아지는 거죠. 그래서 거의 뭐 이런 굉장히 얇은 판재 형태. 그래서 아변하고 나면 얇은 판의 형태,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변을 하고 나서요, 이 이후에 우리가 하는 것들이 냉각 속도를 조절하는 게, 아까 이제 요 그림에서 이렇게 조절했던 게 냉각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냉각 종료 온도, 냉각 조건을 조절해야 되니까, 자, 만약에 여기 똑같은 냉각 속도로 간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이걸 끝까지 다 내리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마르텐사이트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베이나이트 정도까지 내리면 베이나이트가 되고, 뭐 어느 정도까지 내리면 GB, 그 다음에 뭐 AF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냉각 종료 온도라고도 볼 수 있겠고, 이거는 이제 미세조직들이 생성되는, 미세조직이 생성되는 온도죠. 그래서 뭐 미세조직이 어떤 생성된다라는, 그래서 뭐 생성 온도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두 가지 개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냉각 속도, 두 번째는 이제 생성 온도 또는 냉각 종료 온도, 요 두 가지 개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고요. 그 두 가지 개념에 따라서 이 화살표를 보시면은 그 생성 온도와 그 다음에 냉각 속도 두 가지 개념 다 봤을 때, 자, 이제 PF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당연히 생성 온도는 높고, 그죠? 냉각 속도는 느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르텐 사이트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옆에 써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마르텐 사이트로 오게 되면은, 생성 온도는 낮고, 냉각 속도는, 아시겠죠? 빠르고. 요렇게 된다.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거는 그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위쪽에 있을수록 이 폴리고날 페라이트와 같은 이런 친구들일수록 뭐가 중요한 거냐? 바로 중요한 게 확산이죠. 확산. 디퓨전에 의한 것들. 그 다음에 이 밑으로 올수록 전달, 쉬어 쪽으로 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생성 온도가 높아요. 그 다음에 냉각 속도는 느립니다. 그러면 천천히 확산할 수 있는 여유가 충분히 있겠죠. 하지만 마르텐 사이트 쪽으로 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없죠. 굉장히 빠르게 냉각이 되니까 확산하지 못하고 그냥 전단 변태로만 변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같이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폴리고날 페라이트 먼저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폴리고날 페라이트 formed at the highest temperature, 굉장히 높은 온도, highest temperature죠. and slowest cooling rate, 제가 이야기했던 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It nucleates and grows into equexed grains. equexed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약간 등축정 형태. 그래서 이 폴리고날 페라이트, 폴리고날이라는 게 다각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각형 페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형태가 다각형이죠. 약간 다각형. 그러니까 이것보다 실제로 더 천천히 냉각시키면은 진짜 다각형이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은 조금 빨리 냉각이 됐어요. 사실 실험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크리티컬하게 이거는 완전히 다각형 아니니까 쿼사이라는 거를 붙여가지고 쿼사이 폴리고날 페라이트다, 뭐 QPF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QPF는 조금 더 빠른 냉각 속도라서 약간 이 다각형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거죠. 요게 펄라이트입니다. 펄라이트는 뭐 잘 아시죠. 그래서 펄라이트랑 폴리고날 페라이트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탄소 함량이 매우 낮으면 폴리고날 페라이트만 나오고요. 탄소 함량이 높으면은 펄라이트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0.8% 정도 되면 100% 펄라이트가 나오고, 그 사이에서는 이런 비율이 결정이 되겠죠. 이 페라이트와 펄라이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보시겠습니다. 에시큘라 페라이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시큘라 페라이트, generally characterized by fine grains. 이거 중요한 거, fine grain. 굉장히 미세한 결정. 여기 에시큘라 페라이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미세하죠. 이 앞 왼쪽 거랑 같은 배율인데 굉장히 미세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이 있겠습니까? irregular shape, 불규칙적인 모양. 불규칙하죠. 여기서 뭐 규칙점 찾기가 어렵습니다. and alignment in arbitrary directions, 자기 맘대로 방향이 생겼다는. 그래서 침상형인데 뭐 제가 여기에서 과장을 해서 그림을 그린다면은
이렇게 쭈뼛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게 에스큘라 페라이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granular bainite 보겠습니다. equexed microstructure. 이거 중요한 거죠. equexed. 이거는 약간 둥글둥글하다는 거예요. 이게 등축적이라는 겁니다. contains island type martensite austenite constituents. 이거는 MA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martensite austenite constituent. 이거는 마르텐사이트일 수도 있고 오스나이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거는 마르텐사이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굳이 뭐 우리가 저희 오스나이트 구분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마르텐사이트다 라고 굉장히 미세한 마르텐사이트를 그래서 마르텐사이트 오스나이트 컨스티튜언트. 그래서 저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저걸 MA라고 부릅니다. MA 마르텐사이트 오스나이트 컨스티튜언트. And has low toughness. toughness 낮다는 거. 이게 단점이에요. granular bainite. 자, granular bainite 제가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자, 그림을 같이 이걸로 해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노란색 화살표 삼각형 보이시죠? 여기에 제가 나와 있는 게 이게 제가 여기 뭐 선 이런 거 보이시죠? 이런 거요? 대략적으로 뭐 선이 있잖아요. 선 이렇게 있죠? 물론 이게 구분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만. 자, 이런 게 뭐냐면은 이런 게 다 원래 있던 오스나이트예요. 그래서 프라이어 오스테나이트 그레인 바운더리입니다. 그래서 프라이어 오스나이트 그레인 바운더리니까 우리가 이거를 PAGB라고 부르죠. PAG. 프라이어 오스나이트 그레인 바운더리다. 이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내부에 뭔가 이런 굉장히 미세한 이런 것들 막 이게 점점점이들 많이 보이시죠? 뭐 제가 그럼 뭐 다 찍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아일랜드 타입의 마르텐사이트 또는 뭐 세멘타이트일 수도 있습니다. 저기서 마르텐사이트, 세멘타이트, 또는 카바이드 또는 오스나이트 다 가능합니다. 그런 미세한 상들이 존재하는 게 바로 granular bainite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굉장히 결정리 크기가 어떻다라는 거죠. 크다라는. 왜냐면은 prior austenite grain boundary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에슈큘라 페라이트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생길 때 지 마음대로 막 생겼기 때문에 prior austenite grain boundary가 뭐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granular bainite는 그게 분명히 남아있고 이 bainite 계열은 그런 prior austenite grain boundary가 잘 보입니다. 자, 밑에 있는 bainitic ferrite 같이 또 보시겠습니다. bainitic ferrite. 자, identified defending on the presence of distribution of secondary phases.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presence or distribution of secondary phases. 그래서 뭔가 2차 상들이 어떤 식으로 있냐면요. less time microstructure. less라는 게 결국 뭡니까? less라는 거는 이렇게 길게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있는 걸 less라고 하잖아요. 길게 있는 거. less는 왜 생깁니까? 바로 이 전단 변태, shear 트랜스포메이션 때문에 생기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여기에서도 BF에서도 노란색 그 삼각형 보이시죠? 그러면 제가 끄어보겠습니다. 이 선이 바로 뭡니까? Prior austenite grain boundary입니다. 자, 이 선을 따라서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은 자, 이렇게 쭉 직선적인 거 쭉쭉쭉쭉쭉 보이시죠? 이렇게 생긴 게 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rior austenite grain boundary에서부터 쭉쭉쭉쭉 이 레스가 생겨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마르텐사이트 보겠습니다. Formed at the lowest, 가장 lowest temperature, 가장 낮은 냉각 온도, 그죠? And very fast cooling rates, 가장 빠른 냉각 속도, 그죠? It shows high strength and low toughness, 강도 제일 높고요. 그다음 인성 제일 낮습니다. 자, 뭐 인성이 낮다 그러니까 좀 나쁜 친구처럼 보이지만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마르텐사이트 보시면은 마르텐사이트가 마르텐사이트 이 그림에선 레스 안 보이는데요. 마르텐사이트는 레스가 굉장히 미세해가지고 더 고배율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마르텐사이트 구분하는 방법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이 하얀색으로 보이는 게 다 마르텐스, 전부 다 마르텐스 사이트입니다. 하얀색으로 보이는 게. 근데 하얀색으로 보이는 거를 자세하게 우리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아까 제가 그림 그린 요런 굉장히 미세한. 근데 베이나이틱 페라이트보다 더 미세한 거죠. 그럼 여기서 마르텐스 사이트 넣으면 더 미세하게 막 이렇게 더 촘촘하게 이렇게 레스가 쭉쭉쭉쭉쭉쭉 관찰되는 그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진은 우리가 앞에서 나왔었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 요 사진 보시면은, 여기 마르텐스 사이트 잘 보시면은 굉장히 미세한 레스들이 잘 관찰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미세한 것도 있죠. 여기 옆에 부분 굉장히 미세하죠. 나노미터 스케일. 이런 것들이 관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르텐스 사이트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들은 이 라인 파이프 강의 미세 조직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고요.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저온 변태 미세 조직, 제가 아까 칠판으로 그렸던 그 그림이죠. 이런 부분들을 더 같이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